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시작할까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차이점이 뭐냐 대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1시간 만에 할 이 관광진흥법이 몇 개냐? 8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몇 개냐? 67조. 시행규칙은 몇 개냐? 없네. 73조인데. 제가 빠뜨렸나 봐요. 73조.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시점이 법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모든 법을 볼 때 나중에 이거는 상식이니까 법규나 법령을 볼 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제가 왜 자꾸 지금 2014년 6월 16일이에요. 2014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라고 말했냐면 그거와 관련된 시점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법을 볼 때는 늘 시행하는 기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 포털 사이트에 법제처라고 치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법령. 지금 이 관광진흥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곤 있지만 실제로 다른 법, 뭐 부동산 등기법이나 민법이나 뭐 필요한 법령이 누가 뭐 얘기하면 그냥 그 포털에 들어가서 법제처 들어가서 법제처에서 그 검색란에다가 치면 관련법이 쫙 나와요. 그러면 필요하면 그거 보시면 되고 궁금한 키워드 거기다가 치시면 그러면 원하는 법만 딱 찾아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법 공부는 안 했어도 법령을 향후 일반 상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이냐? 법이란 국회를 통하여 제정되는 법령으로 일반적인 법률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를 통해서 제정되면 그 이후에 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대통령령, 총리가 했다고 해서 총리령, 부령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체육부, 관광체육문화부 이렇게 부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인데 그거는 그 하위의 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서 그 관련된 법을 따라서 한다. 근데 법률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법이 실제로 큰 아웃라인을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이 하고 그 시행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는 이해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안 되시는가 봐. 이해되시나요? 예. 아직도 안 돼요? 질문할까요, 그러면? 시행령이 뭐니?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통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을 보완하는 시행령이며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이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안 되고 시행령은 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큰 그림은 법이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게 시행령이고 그 시행령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두 분 나가셨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해 안 되시면 막 나가시나 봐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법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이 점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배워도 저희 6시간 동안 배웠던 거 그냥 다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전을 봤을 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가 어떤 거가 있는지만 이해하셔도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건 요 정도뿐이 안 돼요. 야영장업 관련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에 정해진 그냥 야영장업 관련된 단어가 있는 법규는 좀 아까 봤던 관광진흥법이라고 하는 제86조 안에는 3조 써놓으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써놓으시면 그냥 조항만 써놓으셔도 돼요. 예. 법령에는 첫 번째 챕터의 법은 보면 3조, 19조, 20조의 2라고 되어진 세 개가 구체적으로 야영장업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리고 그 두 번째 챕터인 시행령을 보면 그게 총 67조로 구성되어졌는데 그 안에 2조, 4조, 6조 정도만 보시면 야영장업 관련된 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겠다고 했던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됩니다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총 73조. 이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 86 끝에 6자를 이어서 67 끝에 7자를 이어서 73조. 외우기 쉽죠? 희한하게 돼 있죠. 그래서 86, 73 이거 네 가지만 외우면 조항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 86, 73, 67, 73 이런 식으로. 저도 법 공부를 해봤지만 이렇게 연관된 건 처음 봐요. 사실은. 그래서 시행법 시행규칙에 보면 총 73조 안에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별지 352에 보면 시설별로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일람표가 되어 있다. 4조에 보면 관광사업자 등록 대장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별표 7에 보면 야영장의 안전, 우리가 늘 봤던 위생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요 세 가지 법령 안에 보통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법이나 저 법이나 다 연관되어진 것들은 좀 이따가 법조항을 제가 이렇게 조항만 넘겨보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좀 아까 본 거를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관광진흥법이 총 제86조인데 야영장업과 관련된 야영장업 단어가 되어진 것만 따지면 3조, 19조, 20조의 2만 되어졌지만 실제로 법령을 보면 자, 책 한번 펴시죠. 책 안 갖고 오신 분 없나요? 역시 훌륭하세요. 자, 보면 총 190페이지죠. 193페이지. 자, 그러면 이 관광진흥법이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보통 연관되어진 통론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빨리 진행해도 법령만 보다가도 말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193페이지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1조. 과연 이 법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모든 법의 총칙이라고 하는 이 제1장 또는 1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조에 보면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거와 관련된 목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거예요. 2조에 보면 정의라고 돼 있는데요. 모든 법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법령 볼 때 1조에는 목적이 나오고 2조에는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는 뭐냐면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뒤에 넘어가다가 잘 모르면 두 번째 2조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 안에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관광사업이 뭐냐, 두 번째 관광사업자가 뭐냐, 세 번째 기획여행이 뭐냐, 회원이 뭐냐, 5번에 공유자가 뭐냐, 6번에 관광지 넘기면 7번 페이지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7번에 관광단지가 뭐냐, 8번 민간 개발자, 9번 조성계획, 10번 지원시설, 11번 관광특구, 11-2번 여행이용권, 12번 문화관광 해설사. 이렇게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한 앞으로 나올 법령에 대해서 요 단어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하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관련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 좀 아까 봤던 3조가 있었죠. 관광진흥법에 보면 3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보면 제가 지금 그 모니터란에 보면 제3조 사망 다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을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지금 3조 보면 관광사업의 종류 동그라미 1 이거를 1항이라고 표현해요. 1항.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여행업 돼 있죠. 1호. 그 다음에 1호 밑에 보면 2호 밑에 보면 가나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목이라고 뒤에 표현해요. 그래서 가목, 나목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 제2장 관광사업 중에 제1장 통칙 중에 제3조 3항 다목. 그러면 어디 찾아요? 그렇죠. 195페이지 있는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강목에서 규정하는 업. 여기도 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 다 중에 다. 야영장업.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야영장업이라는 단어로 되어진 거는 3조 3항 다목이라고 되어 있는 야영장업에 대해서 있다. 근데 숱하게 봤죠. 지금까지 연구서나 용역보고서 보면 야영장업이라고 하는 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에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목, 나목, 다목의 위에가 3항이잖아요. 3호. 이게 어디에 속하죠? 여행업이에요? 아니면 관광숙박업이에요? 아니면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에요? 아니면 국제회의업이에요?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 몇 조 몇 조를 살펴볼 텐데 거기에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고 되어졌으면 특별히 규정 없으면 우리 야영장업을 하는 것도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넘어가면 5 카지노,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시험 볼 때 가끔가다 헷갈리게 나올 만한 게 지금 우리가 봤던 3하고 7하고 오죠.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2항이 나와 있어요.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세요. 지금 이 동그라미가 2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다시 앞장으로 넘기면 1동그라미 안에 관광사업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자, 1동그라미에 우리가 몇 번째요? 몇 호? 3호. 다목이잖아요. 그러니까 3호잖아요. 여기 2항의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의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콤마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까 뭐라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두 개 중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챕터인 시행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음에 볼 때 되게 쉬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진 게 다음 파란색 종이 있는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제2조에 있어요. 제2조.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2조가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조에 보면 관광사업의 종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몇 페이지였냐면 257페이지. 예, 거기 보면 네, 야영장업에 대해서 좀 아까 봤던 야영장업보다 조금 더 세분해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시행법규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는 야영장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페이지 수로 따지면 195페이지에 있는 야영장업에 대한 설명이 시행령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는 257페이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볼 때 앞으로 이 법령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제 법규를 보면 뒤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시행령을 보면 되는구나.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196페이지에 보면 이제는 요 조항만 이해가 가셨으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지금 얘기하는 이 화면에 있는 3조, 19조, 20조의 이 야영장의 준수사항 등 이런 것들을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어떤 거냐. 이제 법령에 동그라미 치고 나중에 그것만 보면 돼요. 넘겨보면서 이제 법조항을 다 봐야 되니까 86조를 한번 볼게요. 4조 등록. 4조 196페이지예요. 196페이지 보면 4조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얘가 뭐라고 써 있냐면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적용되는 거예요. 맞죠? 읽어볼게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회 회의법업을 경영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2항은 없어졌고 3항은 제1항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뜻이 뭐냐면 3 동그라미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뜻이 뭐냐면 그 바로 위에 있는 1항, 1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지는데 이게 이 대통령령이 뒤에 나중에 보면 시행령 5조 별표 1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령을 볼 때 이걸 찾아서 대통령령 그러면 시행령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죠? 그래서 4조 등록도 우리가 봐야 될 거. 5조 한번 볼게요. 5조 허가와 신고. 여기에 보면 1항 1동그라미 1항에 보면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3조 1항 제5호에 있는 카지노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허가와 신고 바꿔 얘기하면 4조와 5조의 차이가 뭐냐. 아, 우리는 등록하는 거구나. 그 외 나머지 이런 것 밑에 있는 5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등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아요. 법 공부를 안 하시다가 이거 보면 골치 아프니까 샘플로만 테스트해서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것만 살펴보자. 제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6조 한번 보죠. 6조의 지정은 뭐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볼까요?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 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맞나요?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어?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야 돼. 뭐라고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안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4조, 5조, 6조가 어느 거는 등록해야 된다. 5조는 어느 거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 6조에 보면 어느 거는 지정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4조만 보면 돼. 5조랑 6조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야영장업을 한다면. 다만 지금 제가 야영장업과 관련된 것만 요 앞에 4가지 저렇게 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원래 법학과 통론 1학기 처음 시간에 하는 얘기거든요. 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다른 걸 봐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것 제목만이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좀 머리 아플 것 같아도 한 30분만 버티면 되니까. 예. 자, 6조 그러면 보지 않아야 된다. 7조는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데 이거 금치사, 한정치사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앞 시간에?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야영장업을 할 때 이 7조는 규정에 적용되는 거예요. 결격사유. 7조 봐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시험 문제만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수업해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호응해 본 적도 없고. 자, 8조 볼게요. 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관광사업을 양도 모르시는 분?
일어서 보세요. 다 아시는 거죠? 예. 팔고 사고, 예. 넘기고 받고, 이해되시죠? 예. 양도 양수. 양수 한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의 약정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승계한다. 2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사실은 이거 보고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강의하기 전에 저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8조 보면 관광사업의 양수가 특별한 경우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야영장업을 할 때 양도 양수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기침 두 번이면 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할 수 있다. 네. 아마 사업을 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라고 보면 이것도 동그라미 8조 적용된다. 근데 이 8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 1항 1호 보면 1호 민사집행법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부동산 경매, 집 경매, 땅 경매하는 그 법의 기준이 되는 법이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요새 얘기하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따른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을 환가라고 하는데, 예, 환가. 그 다음에 3번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전부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관광양수에 관련해서 실제로 승계한다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 마지막 끝에 보면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한 경우에는 약정한 권리나 의무 같은 것들은 승계하게 되는 거구나. 여기서 부동산 정보 하나. 우리가 경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중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어디 싼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무척 싼 땅이 나왔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세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시세가 1억인데 그 땅이 1,000만 원에 나왔어요. 아싸! 그리고선 입찰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야영장업을 하는 거예요. 관광사업을 하는 거예요. 팻말 돼 있어요. 여기 이따가 다음 페이지 보겠지만 관광 관련된 표지를 하게 돼 있는데 표지가 돼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이걸 만일에 이해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회원 모집 같은 거 했을까? 물어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권리 분석을 해야죠. 그 권리 분석에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서비스인 거예요. 서비스. 이게 무조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싼 게 무슨 떡? 네. 난 비지떡을 먹어보긴 했는데 맛있던데. 어쨌거나 싼 게 비지떡이다. 이유가 있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성 검토나 아니면 권리 분석을 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인수할 수 있다는 승계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이런 게 이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8조. 예. 관광사업의 양수가 이렇게 승계된다. 동그라미죠. 9조. 보험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한 대로 따지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까 Q&A 할 때 할 수 있다고 했던가? 말아야 됐던가?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죠. 제9조. 보험 가입.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 관광 불영. 근데 이거 희한해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대통령령 또는 불영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문화체육 관광 불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보면 돼요. 거기에 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법고시를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Q&A 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보험 안 들어도 된다.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 단 사고가 나면 네. 이제 여러분들의 리갈 마인드, 법적인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하루만 더 하면 사법고시 준비를 해도 될 의욕이 생길 것 같아. 어쨌거나 법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다 모질라서 다 못할지라도 이해하는데 아마 한 조 한 조 보다 보면 제 생각에는 법만 봐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법을 위주로 지금 살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86조 넘어가는 거에 이제 76조 남았으니까 10조죠. 10조 관광 표지의 부착.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거는 뒤에 가면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관광 표지의 부착. 1. 항.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 구령으로 정하는 관광 표지를 붙일 수 있다. 안 붙여도 되죠? 네. 2번. 그러나 붙이는 게 마케팅상, 홍보상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뭐 야영장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2항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항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1항에 따른, 여기서 법 안에서 제1항 이러면 바로 위에 있는 1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1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죠.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4항, 3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에 정한다고요? 대통령은 즉 시행령, 시행규칙. 예, 시행령. 예, 시행령에 정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10조도 동그라미 살펴봐야 될 거고요. 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을 그 유혹하는 그 법률 조문인데 잘 볼게요. 1항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살펴볼게요. 자, 1호 보면 1점으로 돼 있는 1호 보면 제4조 3항에 따른 숙박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포함되나요? 동그라미 X. X.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지금 2호는요. 제4조 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재 불용으로 정하는 시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자가 잘 안 들리면 돼요가 돼요. 그죠? 네. 안자를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 3호는요.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시설과 기구. 봐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안 봐도 되죠. 23조. 23조가 뭔지는 몰라. 아직 안 봤으니까. 근데 카지노업이야. 그래서 안 봐도 되고요. 4호 보면 제33조 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33조 1항 찾아보면 뭐가 나왔냐면 유언시설업하고 유언시설업자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럼 다시 찾아가서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안 봐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항인 2항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고민이 생겼죠. 야영장업을 하면서 숙박업을 하면 이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만일 숙박업을 한다면. 네. 저기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다가 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뭔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했는데 하필이면 저랑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강의를 하는 저는 저분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눈이 딱 맞았는데 입가에 웃음이 살짝 떠요. 그럼 알고 계시구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본 제1절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그 다음에 보면 제2절 여행업 있어요. 여행업은 우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래도 졸릴 때 되니까 한 20분 남았는데 저랑 이제 앞으로 평생 볼 날이 오늘은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20분뿐이 없으니까 큰 소리 한번 치자고요. 제가 OX로 거의 얘기하니까. 이 제2절 여행업은 볼 필요가 없다예요. 그러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2절에 있는 제12조 이제 페이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제12조에 2 넘어가도 되고 13조 넘어가도 되고 14조 넘어가도 돼요. 그죠? 상관없으니까. 근데 잘 나가나 싶었는데 제3절에 보면 관광 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서 살짝 걸리네요. 그죠? 15조 볼게요.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제자 4조 1항에 따라서 202페이지 넘어가면 등록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1항에 따라서 등록하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3항 제1항과 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2항, 3항 중에 적용받지 않아도 될 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몇 항이요? 딴 생각하신 분은 못하실 거야. 3분의 1이에요. 1항, 2항, 3항 중에 1항, 2항, 3항 중에 하나만 찍어.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항은 적용 아니다. 한 분. 2항은 아니다. 한 분. 3항은 아니다. 한 분. 그럼 총 제가 세 분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 주장을 해봅시다. 자, 1항은 관광 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죠. 예, 1항은 인제서 맞아 라는 회심의 미소로 책을 보시면서 웃음 짓고 계신 분이 있는데 1항은 아니죠. 2항 보면 2항은 뭐라고 되냐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무슨 업이요? 이용 시설업. 그럼 2항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나 이거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렇구나. 이나는 또는은 이런 거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예. 자,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하는 사람도 적용하는 것이고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도 이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2항 동그라미예요. 근데 2항 동그라미가 3항에 보면 1항과 2항에 따른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3항도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래서 아닌 거는 몇 번? 1번. 이제는 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한 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법조항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제가 사실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한 번 봐서 잘 몰라요. 왜냐면 말을 여기 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이게 법조항이에요. 그래야 판사가 해먹을 게 있죠. 법률 해석을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석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그래서 법이 때로는 방송 용어는 그렇긴 하지만 애매꾸리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한 번 봐서 안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봐줘야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하다.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막 내질르세요. 막 얘기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그래서 2항이랑 3항은 살펴봐야 된다. 제16조 사업계획 우리가 돼 있는데 지금 앞전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네. 바로 지금 봤던 조가 몇 조요? 15조. 예. 근데 16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5조 제1항은 포함이요? 안 포함이요? 뭐야 안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의 의제 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동그라미 제1항이라고 하는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질문을 제1항은 포함이요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는 포함이 2항과 3항이 포함됐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꼬셨냐면 1항 및 아까 또는 이었었잖아요. 1항 및 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15조 2항이랑 3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16조에 있는 이 사업계획 승인할 때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15조에 있는 저렇게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을 만일에 받았다면 16조에 이런 거는 다 받은 걸로 봐줄게. 이게 의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뭘 봐주냐. 1호 보면 농지법. 지금 법령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데 받은 걸로 한다? 안 한다? 네, 받은 거 여기 보면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는 허가고 어떤 거는 해제고 어떤 거는 신고이기 때문에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2호 보면 산지관리법 보면 임의에 적용되는 건데요. 산지 적용 허가 및 산지 전용 신고 또는 여기 신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15조 2항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제36조 1항 4항 45조 1항 2항에 따른 임목벌채의 허가 신고 나무 자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가능하고 3번 사방사업법이 뭔지 모르지만 사방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지정된 거에 대해서 해제된 걸로 봐준다. 아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호 보면 초지법 초지 전용의 허가 그래서 이게 초지 전용 받는 걸로 허가를 해준 걸로 본다. 5, 6, 7, 8, 9 다 가능하다 이 뜻인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방지가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사방에 땅이 있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9가지를 다 해제나 또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걸로 본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예.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지체 없이 소관행정기관장으로부터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된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근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는구나. 소관행정처에서. 근데 우리는 이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받는다. 왜냐하면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우리가 9개 좀 아까 했던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와 관련해서 만일에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려면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협의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항 보면 3항 이제는 조금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3항 넘어가고 3항 적용됐죠. 변경 승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한다니까. 그 다음에 4항 5항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4항에 보면 관광사업자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5항 보면 제15조 1항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밑에 보면 용도지역 시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법조항만 이제 쳐드릴 테니까 쓱 넘어가시면 돼요. 17조 적용받는다. 동그라미 18조 우리가 원래 보려고 했던 19조 가기가 이렇게 멀었어요. 18조도 등록 시에 신고나 허가 의제 이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적용받는다. 왜 동그라미 받냐? 2항 이 동그라미에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 있죠. 그러니까 각 호의 인허가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본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3조 지금 하나 보고 19조 보는데 이렇게 시간 걸렸어요. 1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우리가 등급제 관련해서 어제 등급제 관련된 게 이제 생길지도 모른다 또는 생길 것이다 예상했는데 여기 법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광숙박업의 등급 그래서 쭉 나왔는데 1항에 보면 1항 끝에 보면 그 개정
2008년 2월 29일, 2014년 3월 11일, 2015년 2월 3일 이게 뭐냐면 개정된 날짜예요. 그래서 올 2015년 2월 3일 날 이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봤던 2014년 12월 말 기준의 등급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2012년 얘기 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법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조 우리가 보려고 했던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이런 거고요. 넘어가면 우리 지금 모니터에 보면 20조에 2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동그라미 X만 하고 나중에 X한 건 안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보는 걸로. 예? 약속해요? 예. 19조 2 X, 20조 동그라미. 이건 시험 나오는 문제 찍어줄 때 하는 건데. 어쨌거나 20조에 2, 우리가 가려고 했던 20조 2, 이거는 별표 2개. 야영장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게 여러분들이 벽에다가 붙여놓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어디에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아, 유혹에 안 넘어가시네. 이 시행령 그러면 시행령으로 따라오실 줄 알았더니 이제는 조금 이제 스킬이 생기셨어요. 예, 규칙에 보면 안전위생 기준에 대해서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안전이나 위생 기준에 대해서는 딴 건 안 봐도 그건 보셔야 돼요. 예, 안전지도서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카지노업 제4절 아싸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넘어가도 되는 거죠. 21조, 22조, 23조, 24조 넘어가고요. 이거는 카지노업 하는 사람이 볼 거예요. 우리가 카지노업을 앞으로 할 거라면 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25, 26, 27, 28 이것도 다 카지노업이니까 넘어가고 29, 30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제5절 유원시설업 이건 뭐냐면 유원지 관련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야영장업을 진행하면서 유원지 개발과 관련된 거나 시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있는 제5절 사항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현재는 야영장업만 보는 거니까 아싸 이것도 넘어가요. 31조, 32조, 33조. 예, 물놀이형 뭐 유원지 이런 거 할 때. 근데 아마 조 자리에 두 분이 안 오셨는데 생태 그죠? 아마 오늘 또 안내 안 오셨는지 몰라도 그쪽과 관련된 업을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법조항을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야영장업만 관련된 거니까 아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33조, 34조 넘어가고요. 215페이지에 있는 제6절 영업에 관한 지도와 감독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잘못하면 등록 취소하겠다. 이게 35조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별 하나는 쳐야 돼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업을 하려고 하는 분은 등록 취소 사항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기면 이게 한 조가 이렇게 많아요. 218페이지 폐쇄 조치. 예, 폐쇄 조치. 이렇게 하면 폐쇄하겠다 이거예요. 예. 조항으로 따지면 특별히 볼 거는 없으나 예, 왜냐하면 제1항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제5조 1항 2항 이건 허가 신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고요. 뭐 사항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영업을 그냥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 몰래 하면 폐쇄하겠다 이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별 하나 36조 봐야 되고요. 37조 과징금의 부과 만일에 그 사람들이 사업 정지를 시키거나 뭐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을 얼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까지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예. 시흥시에서 만일에 하면 누가 해요? 시장님이. 왜냐하면 일동그라미에 보면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사업정지를 명했는데 그거 만일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말 안 들은 표현은 그런데 사업정지 명했는데 그 경우에 뭐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37조 보면 되고요. 제7절 관광종사원 38조 우리는 관광종사원 아직은 관심 없으니까 38조 넘어가고요. 이제 막 넘어갑니다. 39, 40 이제 계속 스톱할 때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3장 관광산업단체 220페이지에 있는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있는 거 넘어가고요.
이게 손이 하나라서. 다음 이제 계속 넘어가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수접할 때까지 넘어가 보세요. 228, 229, 230 이건 다 우리랑 상관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야영장업 관련된 거 하려면 상관없으니까 관련된 거 쭉 넘어가서 몇 쪽까지 가냐면 245, 6, 246까지 다 넘어오셨어요? 네. 자, 246조. 이거는 뭐냐면 모든 법 조항에 보면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과징금 얘기했지만 벌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81조, 82조. 근데 82조가 두 개나 되죠? 벌칙, 83조, 83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는 뭐냐면 82 제가 시행될 법을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82조 한번 볼게요. 81조 넘어가고 82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개정 2009년 3월 25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82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이 2009년 3월 25일 점 2015년 5월 18일 이해되시나요? 네. 이 경우에 어느 82조가 우선한다?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보고 얘기하지 말고 뒤에 거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2008년 5월 18일 이후기 때문에 2008년 5월 18일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된 82조 뒤에 벌칙 조항을 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를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호에 보면 세 번째 칸 제3조 제1항 3호 남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목이었어요? 가목, 남목, 다목 중에 아까 다목. 여기는 무슨 목? 남목. 그죠? 다시요? 이해 안 되셨나요? 혹시 아까 제가 이용시설업 관련해서 관심 있다고 관광사업자 얘기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보면 뒤에 거 보다가 앞에 보면 82조 벌칙 개정 2015년 5월 18일에는 247페이지 위에 있는 82조 거기 보면 1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똑같이 같이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돼 있는데 1호에 보면 제4조 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및 제3조 1항 제3호 남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목이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뒤에 있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만 보고 아 이거 우리 적용되는구나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벌칙 83조 벌칙에 보면 우리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다 적용된다. 근데 제일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2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게 나와요. 그게 지금 있는 보이시나요? 249페이지 84조 위에 83조가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83조가 있고 있는 뒤에 있는 83조가 있잖아요. 뒤에 있는 83조가 지금 적용받는 법이고 그 중에 새로 생긴 게 2015년 2월 3일 날 신설됐는데 시행은 언제야? 2016년 2월 4일. 그러면 만일에 이 법을 만일에 지금 잘못했으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까지 못 본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항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징역을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은 언제 된다? 2016년 2월 4일. 그래서 중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또 빠져나가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2016년 2월 3일까지는 괜찮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하지 말자.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법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필이면 나는 지금까지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거야. 정말 재수없어.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그때까지 하다가 그날 안 했고 음주운전 난 지금까지 운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딱 맥주 2잔 먹었는데 음주에 걸렸어. 팔짱 거예요. 이런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사항은 동그라미. 그래서 보면 4조 1항에 만일에 2016년 지금 법은 이미 그 신설됐어요. 개정됐고. 그래서 2015년 2월 3일 날 신설이 됐는데 만일에 이 시행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그 시행일이 2016년도 2월 4일이다. 아, 2016년도 2월 3일까지는 근데 아마 2016년도 2월 3일 날 걸렸어도 질질 끌어서 부과는 2004년도 2월 5일 날 할 거예요. 보나마나. 예. 그러니까 그 시행과 관련된 일을 법률 볼 때 한번 참고로 보시라는 뜻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84조, 85조 넘어가면 우리가 이 관광진흥법이 총 몇 조요? 80? 86조. 그래서 이 법을 봤어요. 이 뒤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시간관계상 그 벌써 56분 돼서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는 걸로 그렇게 가름해도 될까요? 네. 가름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행안전 캠핑학교가 현재는 캠핑 안전지도사 기초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뭐 전문가 과정이거나 캠퍼 과정이거나 아니면 캠핑 시설업 뭐 이런 거 관련된 거거나 이렇게 해서 또 법률과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 이제 사례와 관련된 것 또는 뭐 다른 법적인 거 관련된 얘기를 또 듣게 되고 또 저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법만 해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거는 조항만 살짝 보는 걸로 해서 넘어갈게요. 아까 이미 시작할 때 빨간 거 표시해줬죠. 시행령 67조. 그래서 혹시 메모하실 분은 2조, 4조, 6조 이 정도는 야영장업 관련된 거 이미 돼 있다. 이미 다 아까 시작할 때 다 메모하신 것 같아서 시행령과 관련된 거 이후에 시행규칙인 문화체육관광부령은 2조나 뭐 4조나 이렇게 보면 되고 나중에 이 뒤에 있는 시행규칙 안에는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 보면 규칙 그 열람표나 별지를 다 붙인다고 붙였는데 다 붙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3분 남았으니까 끝나는 줄 알았죠, 여러분? 네. 저는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규 시행규칙 제가 아까 꼭 봐야 된다고 한 것만 그 책자에 보니까 제가 그 보낼 때 아마 누락해서 못 보낸 것 같아요. 안 보이시죠 거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래도 보이신다고 하세요. 네. 별표 7 신설 2005년 15년 8월 4일 날 했던 저 야영장 관련된 거 혹시 그 책에는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워낙 많던 건데 다른 파일을 제가 보내서 빠뜨렸길래 요걸 하나 했는데 이게 28조 2항에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위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미 봤어요. 우리가 사실은 화재 안전 예방 너무 빨리 지나갔네.
이렇게 해서 요거만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 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말을 안 듣네. 화재 예방 기준이 어떻다.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전기 사용 기준이 어떻다. 이게 메모에서 제목만 아까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사실은 다 정리해서. 근데 그래도 가스 안전 사용 기준은 어떻다. 대피 관련한 기준은 어떻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와 관련된 조항들이 이렇게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빨간색으로 했던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없어서 나중에 그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드려서 필요하면 제가 요 페이지는 프린터를 부탁해도 될까요? 싫으시대요. 그래서 안 드리는 걸로. 네.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복공부는 그렇긴 하지만 잠깐 뭐 1시간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야영장 관련된 안전 위생 기준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건 필요하면 살펴보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면 6시간 수업을 해서 짧기는 했고 사실은 지금 오늘 했던 이 마지막 시간에 했던 이 법령만 6시간을 할 생각이었어요. 6시간.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것들 한 법령이면 법령 구체적으로 살살 천천히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시행령 또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은 시행규칙과 관련된 걸 살펴보고 그러면 아마 첫 시간에는 우리가 30명인가요? 수강이? 38명에서 첫 시간 두 번째 강의 때 21명 세 번째 강의일 때 7명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왔다면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면 되게 지루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2010 원래 8년, 10년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지만 근거가 있는 2012년도부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이유가 아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그리고 현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안에 그거에 대한 결실이 우리가 사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2014년도 2월달 2월 4일까지의 자료가 책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행될 거 관련된 것까지 같이 해서 그냥 드리고 필요하면 찾아보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계획했던 거에서 조금 이렇게 제 마음대로 좀 내용을 바꿔서 첫 시간, 둘째 시간 또 갑자기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하시기는 끝날 때쯤 하려고 하는 자기소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임의대로 제가 약간 막가파라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터치를 못한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